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 보고된 탄핵소추안 표결 전망 포함해서 전국 현안을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탈당은 요구했지만 탄핵은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오늘 첫 번째 현안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관건은 이제 야권 전체가 192석이니까요. 네. 이제 8표가 이제 여당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이제 200석이 돼가지고 그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8표가 넘을 것이냐인데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이 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18명이 참석을 했단 말이죠. 네. 그중에 이제 16명 정도가 언론계에서 보는 이른바 한동훈계예요. 네. 결국 이게 반란표가 나온다면 한동훈계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16명의 절반 정도인 8명이 과연 나올 것인가. 근데 한 대표가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탄핵을 막겠다고 그랬죠. 탄핵은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반란표가 적어도 8표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부결로 나올 것이다. 네, 네, 성 의원님. 이게요,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한 법안 재의결 이것 때문에 약간 착시가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달라요. 그거는 그 재의결 무기명 투표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참석을 해서 그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재의결이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그냥 제적 3분의 2 찬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을 하면 본회의장에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들어가야 돼요, 혼자.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는데. 네. 근데 그건 이제 탈당을 각오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용기를 낼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그 투표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를 감안해서 김여사 특검법도 그날 같이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순차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는 집단적으로 투표를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거나 아니면 그 투표할 때 그냥 그 퇴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스스로 좀 퇴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렇다고 내가 탄핵 소추에 뭐 찬성을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 좀 애매합니다. 네. 또 오늘이죠. 친한동훈계 의원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인데요. 뭐 김재섭 의원, 김예지 의원 이런 분들 5명이 네.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어요. 대통령 사과 요구하고. 네.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죠. 탄핵 소추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데 집단 행동 통일을 해서 5명이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분들도 당론이 탄핵 소추는 반대인데 당론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기표소에 들어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7일 날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200명을 넘겨서 가결되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다. 지금 네.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이제 부결 두 분이 같이 이제 부결을 이제 좀 전망하시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는 단독안으로는 불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여사 특검법도 같이 이제 추진하겠다. 뭐 당일에 7일에 이제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의 특검 법안이 아니라 그 투표 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표결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먼저 표결 처리하잖아요. 안건 네. 순서상.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는 이제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하는 바로 그 의결 정도수가 다른 것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이 표결 불참 참여 이 모양이 좀 우스워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뭐 국민의힘은 이걸 막겠다고 윤석열 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막겠다고 결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면 뭐 그걸 이렇게 전략적으로 뭐 그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빠지든가 아니면 뭐 그 빠졌다가 뒤늦게 들어간다든가 안건 순서에 따라서 네네.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번 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때도 국민의힘이 불참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번에 아마 탄핵소추안 표결에 그건 뭐 200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마 불참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참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 여사 특검법도 역시 이제 역시 하게 되면 그것도 부결이 될 것이다. 부결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지금 이 특검을 민주당이 사실상 고르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검에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정말 중립적인 그 특검 추천을 명시한 특검법을 해놓으면 네. 아마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흔들릴 겁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 이제 모레 이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투표도 재의결도 부결로 결론이 날 것 같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마 가결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막으려면 뭔가 다른 걸 내줘야 돼요. 이걸 완전히 지금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금 이미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이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논리죠.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지 말라고요? 이걸 국민의힘이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투표에 참여하면 이탈표가 지난번에 4표였지만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가 아예 좀 위헌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과감하게 여기 네. 찬성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무기명 투표를 하되 명패만 집어넣고 기표소에 집단적으로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하면 그 누가 배신하는지 서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탈표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방안을 검토했고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네. 지금 이 정국에 그런 편법까지 쓰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심을 그렇게까지 거부해가면서 무리하게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할까 좀 그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든 이게 두 가지 투표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가결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책임 회피성 뭐 그 사의 표명이고 이걸 또 수리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외 도피 가능성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의 앞으로의 이제 향후 앞날이 좀 어떻게 될지 좀 전망해 볼까요? 그래서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계엄사령관이죠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네. 잘 몰라요. 계엄사령관이었는데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실질적으로 김영현 이제 전 장관이라고 네. 해야 되겠네요. 그분이 주도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 그 검찰이나 경찰 일단 1차 수사권 아마 경찰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그 포고령 네. 1호 그 내용을 보면 국회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헌법학자들 중에 조금 다수 의견이 이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현 전 장관은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수사받고 형사처벌까지 될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내란죄 구성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학자뿐만 아니고 뭐 형법
학자들 뭐 여기에서 논란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상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국회를 장악하는 것이 실행에 착수가 된 거냐? 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다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 결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내란까지 도모할 정도의 의도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입증이 돼야 돼요. 네. 그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을 이제 뭐 조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네. 과연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죄를 밝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죄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요, 윤 대통령이 그 수용을 하지 않으면 네. 이 비상계엄 선포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법률적으로 보면 이제 같은 혐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란죄 구성 요건이 과연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아마 같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내란죄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은 경찰이 대통령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내란죄 수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마 계속될 겁니다. 네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 수사해서 내란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거 좀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런 수사의 문제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퇴진 여부 또 탄핵 소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네.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야 실질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행보에 따라서 수사도 좀 진행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 것이다. 현재 그 야당에서는 세 가지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질서 있는 퇴진, 뭐 하야, 그리고 이제 탄핵, 임기 단축 개헌 이 세 가지인데 네. 결국에는 이 안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의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는 정확히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것 같지는 않고 네. 현재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거는 저는 그 오늘 이제 소장파 5명이 그 제안을 했는데 네. 그 중에 4명이 친 한동훈계예요. 그러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현재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 임기 단축 뜻이 개헌에 일단 그 힘을 좀 싣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나 이제 그 대통령의 탄핵은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탄핵은 지금 만약에 그게 가결이 된다면 곧바로 이제 헌재로 넘어가고 내년 한 5월이나 6월 되면 대선이 치러져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아마 이런 부분을 한동훈 대표는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우려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소위 뭐 그래서 시간을 좀 벌자. 조금 시간을 벌고 네. 임기 단축 개헌이라면 내년 후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요. 지금 이번 비상계엄이 별일 없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 환율은 오르고 주식시장에서 외국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가 툭툭 떨어졌고 뭐 비트코인 값도 떨어졌고요. 또 외교에서 지금 해외 정상들이 우리 방한 예정돼 있는 걸 취소했고요. 우리나라가 여행 위험 국가가 됐어요. 네. 아직도 그 해제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그 국민들한테 일본이나 뭐 유럽 국가들 중에 한국 참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에서 자기 국민들한테 한국에 가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이제 엄청난 일이 이미 벌어진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타격이 크고요. 네. 이 민심은 지금 대통령 퇴진이나 탄핵 소추를 요구하고 있어요. 무슨
지금 뭐 질서 있는 퇴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또 임기 단축 개헌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국면이에요. 이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자꾸 이거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애쓰는 거는 제가 평가를 하겠는데 네. 지금 막 끓어오르고 있는 민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오늘 그 열렸던 그 본 회의에서는 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들의 직무가 이제 즉시 정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아시다시피 뭐 이 상황이 되면 거의 국정 마비 수준의 민주당 단독 처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경고성 의미로 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에 오히려 약간 힘을 실어주는 행태가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그 사실은 뭐 이 탄핵이나 어떤 예산안 감축, 삭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렇게 돼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뭐 물론 아직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평가가 워낙 높아서 뭐 민주당이 그래도 자신 있게 뭐 이런 것들을 다 밀어붙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또 그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적절한 결과는 아닐 거로 봅니다. 네. 비상계엄 전에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비상계엄 때문에 모든 게 다 엎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좀 오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 탄핵 요구하고 있는데 누구를 또 탄핵 소추했어? 뭐 할만하지 뭐 이제 이런 여론이 더 이제 높아졌어요. 또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감사원장을 탄핵한 게 옳았느냐에 대해서 정당성 논란이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신중해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됐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적절했는지 가려야 됩니다. 네. 최종적인 그 탄핵 심판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좀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당장 한 2, 3개월 동안이 문제인데 이게 워낙 감사원이고 검찰이고 큰 조직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이 2-3달 동안 뭐 여러 가지 업무에 좀 약간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그 직무 대행으로 얼마든지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게 그 내부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현재 상황이 엄중하고 국회 표결들이 모레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 입장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국에 대한 운영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라는 이제 해석들도 있는데 두 분의 의견.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결정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뭐 재판 출석 이번에 안 한다고 해서 또 그다음 재판을 안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좀 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번에 계엄, 네. 비상계엄 포고할 때 그 담화에도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요새 뭐 이재명 대표 얼굴이 좀 활짝 피었어요. 이게 참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원들도 가만히 있어.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걸 뭐 어떤 분은 적대적 공생, 뭐 이런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운명적으로 지금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따로 떼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굉장히 좀 미묘한 관계다. 일단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잠깐 듣고 싶은 게 이제 일주일 후 정확히 이제 12월 12일에는 조국 대표의 최종심이 열리는 날인데 그 재판과 이번 그 사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좀 별 관계 짧게 좀 없는 것 들어볼까요? 같습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예, 혹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조국 혁신당 안에 또 의원직을 승계할 분이 계시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 이번 사태 때문에 재판부에서 대법원에서 이걸 연기해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내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그때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지 모른다는 게 이유였어요. 네. 근데 12월 7일 저녁 7시쯤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내일 재판에 나가야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재판부가 아마 오늘쯤 뭔가 통보가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 그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아마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을 허용할까? 뭐냐면 지난번에도 총선 때문에 한번 안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한번 재판부가 허용할지 안 할지는 두고 보시죠. 뭐. 그래야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뭐 나 안 나갈게 이런다고 재판 안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재판부가 허용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로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저희가 뭐 대통령 탄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뭐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거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표 재판의 시간 싸움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침묵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퇴진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또 탄핵해야 된다. 퇴진 또는 하야해야 된다. 이 여론이 70%를 넘어섰고요. 앞으로도 뭐 그 정도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그 분노하는 민심을 보는 게 아니고 다음 대선에서 이게 정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탄핵 소추를 막아야 된다 이 얘기만 하는데 여기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대통령 유고시 60일 이내 대선 다시 치르게 돼 있는데 6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뭐 이재명 대표가 꼭 대통령 된다고 단정하고 미리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민심, 분노한 민심하고 맞서는 경우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구하려고 하다가 국민의힘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국민의힘은 민심을 받들어야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